자, 반갑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요 며칠 제가 좀 이렇게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좀 방송을 좀 쉬다가 이렇게 다시 또 올려드리게 됐네요. 요즘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씨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날씨가 봄철이 되면은 항상 제가 호흡기 쪽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즘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 꼭 쓰자는 말씀 여러 개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 쪽 날씨를 보면은 한동안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뭐 갑자기 좀 급격하게 추워지면은 이제 북쪽에서 오는 공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막아지는데, 날 풀리는 봄에는 공기가 계속 좋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최근에 이제 TV 방송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 저희 또 실전반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보티즈 이런 좀 주도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께 제시를 드렸었는데 또 수익 많이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 상담했던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 그 목요일 날에 전망을 좀 드렸던 거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바닥에서 들어가신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잘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슈팅 한번 나오고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저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플러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요즘에 2차 전지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 시간 영상 올릴 시간 새벽인데 지금 미국장이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크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반등을 좀 세게 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테슬라 산다고 그러고 있어요. 테슬라 구매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나 뭐 그런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좀 좋은 상황이 됐으니까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 전지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다른 배터리 회사들보다 좀 잘 되기 위해서는 빨리 전고체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고체가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먼저 앞서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추월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주가가 뭐 원체 저점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는 저는 지금 솔직히 뭐 뭘 사도 올라갈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가 제일 불안한 게 결국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게 2차 전지의 최고 단점인데, 제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이미 몇 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을 찾아보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좋아지면은 거기에서 실적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업들 이미 저는 드렸어요. 더 새롭게 추가할 생각은 없고요. 이미 드린 종목들 쪽에서 수익을 최대한 한번 극대화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이 나쁜 기업은 좀 더 관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담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장 에너지주에 대한 상담 드렸었는데, 이때 상담 드렸을 때 하더라도 그 빅테크가 다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전이거든요, 얘는. 근데 원전인데 원전주 오늘 급등합니다.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장의 상황인데요. 지금 원전주가 보시면 지금 오클로가 한 10%가 올라가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12%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센트라스 전부 다 반등이에요. 그래서 원전이 올라가는데 재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기술주가 올라가니까 같이 가는 거. 원전이 갑자기 왜 필요하겠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량 지금 충당하려고 이거 원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원전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짓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SMR 쪽으로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짓는 얘기들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전주가 아직 저는 반등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 때문에 원전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되돌려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 보유하신 분들, 뭐 미국의 원전주, 한국의 원전주 똑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AI인데요. 템퍼스 AI가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AI도 똑같아요. 지금 다 딥시크 때문에 많이 빠졌던 친구들인데 오늘 보면 다 살아나고 있죠. 지금 팔란티어, 뭐 클라우드플레어, 빅베어 AI, 리졸브, 템퍼스 AI, 스노우플래그 다 반등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의 반등이 찐 반등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이 미국장에 대해서,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다 별로라고 나왔잖아요. 거기다 이번 주에 또 CPI, 물가 지수가 또 나올 예정인데 PPI도 나오고, 아무튼 그런 지표들에 계속 우리가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지간히 나쁘게 나와도 뭐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파월이라든지 트럼프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경기 침체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짧게 지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좀 시장 반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쪽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 줄 겁니다. 그래서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60까지는 저는 반등이 좀 잘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것보다 비싸게 사신 분들은 글쎄요, 한 번에 당장에 이 가격을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 가격대 대비해서는 한번 한 20-30%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설명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상담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차피 저걸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대부분 이제 장투를 많이 하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차피 1년 뒤면은 다시 올라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큰 흐름을 먼저 잡아드렸고, 현재는 약간 하락 추세긴 하죠. 떨어진 부분이지만 지금 다시 이제 살려주고 있으니까 천천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하락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상당한 매물대가 한 뭐 430, 400, 450 요즘에 많이 걸려있긴 한데 한번 요 매물을 뚫으러 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되게 $300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막 단기 출렁거리는 그런 걸 트레이드하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브로드컴, M7에서 마지막으로 배트맨이 되는데, 브로드컴이 들어오게 되면서 8개가 미국에서 주요 이제 빅테크가 돼버렸죠. 오늘 보니까 이제 브로드컴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됐었는데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브로드컴 자체적으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는 좀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치, 눈높이가 항상 문제였던 거죠. 일단 브로드컴에 있어서는 $200가 되게 중요한 금액입니다. $200에 지금 매물대가 있는데요, 요거를 강하게 돌파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갈 수 있고, 돌파를 못한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와서 한국장의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 지금 42거래일 이제 사고 있다고 오늘 좀 팔았어요. 오늘 좀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누적 순매수량만 지금 4조 원을 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8조 원 정도로 더 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지 않을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연기금이 우리 증시를 작년 말에도 좀 샀었는데 올 초에 엄청 샀어요. 올해 42거래일이니까 한 뭐 1, 2월 달 엄청 샀다는 거잖아요. 그죠? 3월까지 한 2, 3월이구나. 2, 3월 많이 샀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증시가 바닥이라는 것도 있고, 현재 지금 연기금이 작년에 그 해외 투자를 통해서 역대급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주식을 열심히 사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이 바닥에서 산 것을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연기금이 정말 저점에서 기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저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선순환 구조, 중소형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장 요즘 굉장히 좋고요. 한국장이 미국장보다 훨씬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바닥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저평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리스크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진짜 많이 갈 텐데,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미국장의 지표에 대한 얘기들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고용 둔화, 오늘 보니까 졸트 그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일부는 좋게 일부는 나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헤드라인은 좋게 나왔어요. 이제 구인 그 직장을 찾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나온 고용 지표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저는 이번에 고용 지표가 못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네요. 최근에 파월 의장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경기에 대해서는 좀 낙관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만 보면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죠? 이미 뭐 패닉 상태인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실제 지표는 아직은 침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 미중 관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역시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테마주로만 보셔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드렸었는데요. 유리기판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방송을 했을 때가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때 언급 드리고 나서 피롭틱스가 화요일 날 바로 17%가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 출발해서 12% 갔으니까. 그래서 유리기판은 아직 할만해요. 제가 반도체 업종을 볼 때 순수 반도체보다는 흔히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제조회사보다는 이런 특정 테마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글래스 기판, 유리 기판. 또 하나는 액침 냉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HBM이나 또 CXL이나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역시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이쪽 HBM이나 CXL은 이미 도입이 됐어요. 이미 도입이 됐는데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은 아직까지는 뭐 메이저급 기업에서 아직 채택된 건 아니어가지고 아직 이제 열리지 않은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때 월요일날 말씀드렸을 때는 딱 그냥 살짝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다음날 급등한 거를 할 것을 미리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철강주, 중소형주, 최근에 미국의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철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중소형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중소형주 뭐 좀 날라다니잖아요. 그래서 피팅주, 철강주 이런 것들. 현재 저는 뭐 테마주 성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철강 테마 좋게 보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남북러 가스관 테마라는 게 옛날에 존재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잘 갔던 종목들이 지금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러 가스관이나 알래스카 가스관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갔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은 말 그대로 저는 테마주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 가면 이런 것들은 또 못 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갈 게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잘 가는 것이고, 시장이 반도체도 가고 2차전지도 가고 뭐 바이오지약제도 가고 그럴 때는 이런 테마주가 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 곳 없는 돈들이 몰린 것이 지금은 철강주이고 그냥 저는 테마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추천주 나갔던 거에 대한 리뷰를 좀 몇 개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풀무원인데 드리고 나서 벌써 뭐 80%까지 수익이 났더라고요. 전 일단 100%를 목표로 드려서 한 번 더 간다. 목표가 21,000원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100% 찍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디어유인데 디어유 추천드리고 나서 22% 수익 실현은 했는데 좀 빠졌어요. 그래서 기회다. 다시 한번 들어갈 기회다. 라고 이제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제 엔터 쪽은 이번에 급락이 좀 나왔는데 엔터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표상으로는 아주 멀쩡합니다. 지표상으로. 근데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거기까지 이제 전이가 된 것이지 지표상으로는 아주 멀쩡하고요. 중국은 연평균 성장률 5%가 되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국가입니다. 우리 몇 프로죠? 1%대죠? 우리의 단순 계산에서 5배나 더 성장하는 회사라네.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국의 경기 침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보고 있잖아요. 안 끝났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다는 표현 좀 틀린 표현이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엔터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이버 프로인데 파이버 프로도 이미 수익 실현을 했죠. 저는 이미 수익 실현을 했고 목표가 도달도 다 했고 그랬는데 아직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이제 왜 제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 제가 추천드렸던 것도 한 뭐 세네 번 됐는데 드릴 때마다 수익 실현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드렸던 이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가는 종목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천무 미사일에 이제 부품으로 들어가는 파이버 프로의 장비가 또 있고 유럽 국가들이 요즘 계속해서 이제 국방비를 증액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가고 있어가지고 더 갈 것 같은데 사실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거든요. 도달했는데 일단 아직 흐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드릴 때마다 거의 뭐 20%씩 한 3-4번 수익 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HL 만도는 이제 이번에 추천주로 좀 드렸어요. HL 만도가 자율주행이고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고 얘네가 지금 작년에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중국이랑 인도를 공략해서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회사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자동차 부품주들 다 힘든 상황인데 만도는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저는 목표가 55,000원으로 한 수익 한 30% 정도를 보고 추천드리는 건데 증권가에서는 아주 뭐 훨씬 높게 7만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손절가만 잘 체크하셔서 추천드리니까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APR이 잘 갔죠. APR 저 목표가 69,000원인데 이제 코앞이에요. 이거 오늘 68,000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1,000원 남았네요. 네. 그래서 APR 드리고 나서 뭐 지금 수익이 대략 한 20-30% 나오나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HL 만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은 테슬라 로보택시로 가는 거예요. 로보택시가 이제 6월 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테슬라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계속 좀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관련된 소식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파이버 프로랑 관련해서 이제 방위비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산업인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은 조금 오바고 한 84만 원까지만 보자 그렇게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67만 원은 뭐냐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67만 원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RS 오토메이션 로봇 보시는 분들은 요거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보니까 T-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르지 않은 거를 가져와 봤고요. RS 오토메이션은 중국이랑 일본에 납품될 가능성도 있는 회사라서 그걸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이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로봇 그 회사들이 해외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RS 오토메이션이 이번에 중국이랑 일본 쪽으로 현재 납품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면은 엄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봇이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을
어디서 만들지 아직 그 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그 리포트에서 뭐가 나왔냐면 모든 부품을 중국산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 정도로 중국의 기술이 좋아졌고, 그렇게 된다면은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나왔더라고요. 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그 정도로 중국은 로봇의 모든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핵심 부품은 일본산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제 중국도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RS 오토메이션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 드렸고요. 손절가 12,50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그 나갔던 시황이나 또 시장에서 드렸던 것들에 대한 설명들 쭉 체크를 한번 해드렸고, 이제 뭐 요즘 저희 이제 실전 투자반에서도 요즘 장이 워낙에 좀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챙겨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장이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하고 있어서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전력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은 나 관세 더 올릴 거야. 그렇게까지가 이제 아까 전까지 있었던 상황인데, 캐나다에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취소하겠다. 목요일날 만나서 협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장이 또 반등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새벽 3시에 올려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 하고 있는 그 정보들이고, 아까 이제 원전주가 많이 올라서 원전주에 대해서도 이제 왜 올라가는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원전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급격히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뭐 중국주가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독일의 메르세데스와 협력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 라이더 관련주인 헛사이,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DR로 상장이 되어 있고, 헛사이 HSAI인데 얘네가 40% 급등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요즘 중국 주식이 엄청나요. 힘이 보시면 알리바바부터 뭐 장난 아닙니다. 오늘 빠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최근에 테슬라가 얼마나 빠졌죠? 테슬라가 뭐야 이거? 테슬라가 지금 몇 개월째 빠지고 있는데, 알리바바 똑같은 시기에 반등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헛사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40% 올라갔다 그랬는데 오늘 49%까지 갔어요. 이게 최근에 중국 주식들의 힘이에요. 나머지도 뭐 장난 아닙니다. 비리비리, 뭐 바이두 등등등 다 힘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장에서 잘 가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침,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아침에 이제 개장하고 나서 나왔던 소식들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맞불 관세, 캐나다가 맞불을 놓으니까 오르는 보복 관세인 거죠. 인정하겠다 내용에 대해서도 전략을 드렸고요. 오늘 지표 발표 나온 것도 다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실전 투자반에서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있지만, 이제 밤에 해외 주식에 대한 것들도 같이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약간 좀 부정적인 소식들도 있어서 캐나다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안하고 봐야 돼요. 캐나다 회사에서는 미국 경기 침체 온다. S&P 500 지수가 5월달까지 5,000포인트까지 거의 10% 넘게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2018년도처럼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보니까 장중에 이제 추천주 예전에 드렸던 것들, 동훈아나텍 이런 거 좀 잘 가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동훈아나텍 이거 여러분들 딥시크 관련주입니다. 딥시크 관련주고 좀 주가가 오늘 잘 갔더라고요.
25,000원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22,000원대 머물러 있고 앞으로 잘 갈 것 같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네요. 지금 시장이 잘 가고 있어서 또 내일 우리 증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장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저도 좀 여러모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실전투자반에서는 이런 검색식을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검색식인데요.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장 전에 우리는 소니드랑 대화제약 같은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었고요. 전부 개장하고 나서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솔직히 종목 선택하기 되게 어려워요. 저도 검색식에 도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미국 경기 침체라는데 이거 사도 되나? 그렇지만 검색식은 감정이 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좋은 조건에 있는 종목을 시장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포착해 줄 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수익이 더 잘 나거든요. 괜히 내 감정이 개입돼서 좋은 종목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멘탈이 좀 나가가지고. 그렇지만 잘 만들어진 검색식은 우리가 시장이 나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텔레그램, 저희 실전 투자반 궁금하신 분들이나 저희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하단에 나와 있는 우리 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며칠 동안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오늘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일부 또 긍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여러분들도 수익 많이 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항상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